안녕하세요. 현장고수TV 김PD입니다. 오늘은 마곡 롯데캐슬 루베스트 분석 시간입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본 이 도시락 같은 현장, 함께 알아보시죠. 키워드 요약 간단히 해볼게요. 서울 최초 생수계 오피스텔 용도 변경 사례라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관련 소식들이 자주 나와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제법 계실 거예요. 한동안 뉴스에 엄청 나왔죠. 생수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 이러한 용도 변경 성공 사례가 서울시 안에서는 최초고 전국적으로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마곡에서 개발이 가장 늦게 된 지역이라 오피스텔로는 사실상 마지막 공급이고요. 거의 900실 가까운 대단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아파트의 경우는 마곡나루역 북쪽에 엠벨리 16단지가 있고 여기 최근에 땅 파다가 유물이 나와서 5월 중에 조사한다고 소식 있었고요. 그리고 마곡역 남서쪽 엠벨리 9단지 맞은편에 10-2단지가 있습니다. 26년 7월 입주 예정이고요. 이렇게 두 곳을 제외하면 아파트를 포함하더라도 마곡은 신규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초유의 소송전. 이 현장 수분양자분들과 시행사가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분양 때도 참 좋은 의미로 화제였는데 준공 이후 현재까지도 꽤나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입지에 대해서는 아마 어지간하면 이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상업시설, 문화시설, 자연환경, 교통여건 다 최상급의 조건을 갖췄는데 대략 요약하자면 저 도시락 이름 같은 거죠. 좋은 거는 다 넣었는데 다만 가격이 높아서 곤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CP2블럭에 위치해 있고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마곡지구 특집으로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 특별계획구역이 마곡지구 개발의 어떤 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곡을 얘기한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튼 매우 가치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6층, 지상 15층, 5개 동 876실 규모입니다. 보통의 오피스텔 단지와 달리 원룸이 없는 단지고요. 가장 작은 면적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3.9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1.5룸 혹은 2룸까지도 나올 수 있는 면적이고요. 가구 수는 물론이고 단지 규모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단지가 2021년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당시에 관심이 진짜 높았고 분양도 한 방에 다 됐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은 있었고요. 그리고 분양할 때 생활형 숙박시설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분양자, 시행사 간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2025년 초 상당수 호실이 계약 해지가 됩니다. 총 876실인데 이 중에서 100호실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약 700실 정도가 하루아침에 주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롯데에서는 이걸 다시 재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입지가 아주 뛰어났고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입지 깡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다 갖춘 자리였습니다. 2021년 분양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시끌을 했는데요. 당시 주변 아파트 매매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분양을 해서 미쳤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할 때는 생수구로 분양을 한 거라 주택으로 간주도 안 되고 전매도 바로 할 수 있고 또 아파트랑 다르게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투자 접근성이 좋았죠. 그래서 당시에는 당첨만 되면 돈 버는 상품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분위기였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당시 기사를 보시면 전세대 완판 이렇게 나와요. 최고 경쟁률 6,049대 1 엄청나죠. 물론 오피스텔 청약이라는 게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대체로 좀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뻥 경쟁률 뭐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걸 감안해도 높죠. 엄청 많은 관심을 받은 단지고 그런 분위기 덕분인지 계약도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다만 그때에도 시장이 과열됐다. 왜곡이 심각하다. 아파트 분양가랑 비교하면 뭐 2배가 넘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은 왜 이루어졌나인데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생숙이라는 게 이름부터가 숙박시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레지던스 개념인데 이 상품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래 목적을 벗어난 실거주라든지 소규모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홍보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2021년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생숙을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 즉 벌금이죠. 이걸 부과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분양자들과 시행사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용도 변경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이 용도 변경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혹은 실거주가 안 된다는 내용을 시행사로부터 안내받은 적이 없다. 나는 몰랐다. 혹은 시행사의 사기 분양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가 서울시 안에서 최초의 용도 변경 사례고 전국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드물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르웨스트도 이 용도 변경 조건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일단 주차 대수가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인근 CP3블럭 롯데가 시행하는 VL 르웨스트라는 노인복지시설 지하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고도 하고요. 특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상 애초에 오피스텔이 허가가 안 되던 땅이라서 서울시와의 협의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억 기부 체납도 하게 됐고요. 여튼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호실별 마감 불량 문제부터 부실 시공 논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준공이 24년 8월에 되었는데 용도 변경이 조금 지연되면서 10월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생각했던 분들도 입주를 못하고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들이거나 할 수도 없고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불만을 가진 수분양자분들이 잔금을 안 한 상태로 시행사와의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올해 1월 시행사인 롯데가 잔금을 안 하고 버티는 수분양자 650명을 상대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시 계약자가 낸 계약금 10%도 시행사로 귀속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방이 또 진행돼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몰치된 계약금을 반환하려는 취지로 시행사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됩니다. 결국 올해 3월부터 롯데가 계약 해제된 호실 767가구에 대한 재분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 법적 공방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생숙의 개념이 좀 낯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수분양자들의 의견이 있고 또 시행사는 반대로 계약 전에 다 안내했다. 실입주 안 되는 거 알고 분양받으신 거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 시 낸 10%의 계약금 돌려달라, 또 못 돌려준다. 이 정도가 공방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갈등의 기저에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해당 상품의 시장에서의 가치가 3년 전 분양 때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서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과 알려진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런 외부의 얘기 말고 상품 자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앞서 마곡지구 개발의 정점에 있는 입지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마이스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P1 그리고 CP4 블럭까지 마곡나루역 남쪽에서 마곡역 북쪽까지 연결되는 이 구역이 마곡지구의 핵심 축이면서 최중심이기 때문에 마곡의 장점이 곧 이 상품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추후에 마곡지구 영상에서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요. 마곡지구 하면 다수의 기업들이 연구시설 위주로 입주를 해 있는데요. 이제 꽤 그 규모가 커져서 서울 내에서 손꼽히는 업무지구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거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는 건 진짜 강력한 장점이 되죠. 특히나 9호선 공항철도를 이용한 서울 도심,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해당 단지는 5호선까지 총 3개 노선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또한 맞은편 서울식물원을 포함한 녹지, 산책로, 공원 등이 주는 쾌적한 환경이 큰 장점입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마곡지구 전체가 조성 10년차 신도시인 셈이니까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 면에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입주 10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타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신축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준공했으니까 거의 새 거죠.
아직 1년도 안 됐고 바로 서편에 위치한 엠벨리 7단지와도 10년의 연식 차이가 납니다. 보통의 오피스텔과 달리 르웨스트의 경우에는 초기 설계나 분양이 생수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인지 발코니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발코니 거실 확장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발코니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분양 홍보물에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에 포함한 실사용 면적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했네요. 그리고 대단지이다 보니까 비록 아파트는 아니지만 커뮤니티 시설이 제법 갖춰져 있습니다. 마곡지구 내에 위치한 타 단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듯 보입니다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아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시설 접근성도 뛰어나고 분위기도 고급스럽게 잘 꾸며둔 듯해서 기대가 됩니다. 장점을 봤으면 이제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장점은 다채로웠는데 단점은 가짓수는 적지만 좀 치명적입니다. 비교를 아파트랑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체급 외 경쟁이니까 르웨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면적당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홍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발코니가 없어서 아파트랑 비교를 하면 늘 호되게 혼나던 게 오피스텔인데 여긴 그래도 발코니가 있죠. 다만 거실처럼 쓰기는 좀 무리가 있는 듯 보였고요. 어쨌든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홍보 자료에서는 실사용 면적, 실사용 평당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오피스텔끼리 비교하면 너무 장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파트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도 이 인근의 엠벨리 7단지, 마곡의 대장단지죠. 여기랑 비교를 많이 하시고 또 시행사인 롯데에서도 7단지와의 비교를 많이 해놨어요. 자료에서. 근데 전용 면적으로 비교를 하자니 좀 어렵고 그래서 발코니를 포함한 실사용 면적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포함하면 로에스트가 조금 더 단위 면적당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자료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판촉용 문구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면적당 가격이 르웨스트가 조금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쟁 상품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곡나루역 북측에 위치한 초역세권 오피스텔 단지 보타닉 포르지오 시티입니다. 2017년 준공된 1390세대 규모의 단지고요. 르웨스트와 비교해서 소형 면적 가구들의 수가 많습니다. 이 단지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타입인 H타입과 르웨스트에서 가장 작은 주택 타입인 46A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르웨스트 46A 타입의 경우 전용 면적 13.9평, 그리고 푸르지오시티 H타입 전용 면적은 12.9평입니다. 면적은 르웨스트 46A 타입이 더 넓은데 여기는 드레스룸을 포함한 방 하나와 거실 하나 구조고 푸르지오시티 H타입은 방 2개, 거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르웨스트 46A 타입 분양가는 최저 8억 원, 최고 9억 6천만 원입니다. 푸르지오시티 H타입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부터 5억 9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엠벨리 7단지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곡 아파트 가격을 이끌어가는 리딩 단지고요. 1004세대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4년 입주로 10년차 단지입니다. 국민임대 81가구, 장기전세 257가구를 빼면 실제 매매가 가능한 호실은 666가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진 않더라고요. 국민평형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타입이나 동에 따라 시세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구 수가 많은 B타입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매가 15억 3천만 원부터 17억 2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호가 기준으로는 20억 원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르웨스트의 경우 91 타입이 국평 아파트와 면적이 비슷하다 안내하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는 27.76평 그리고 발코니 면적은 8평 정도 됩니다. 르웨스트 모든 타입 중 103 타입을 제외하고 가장 큰 면적의 호실이고요. 분양가는 17억 3천만 원부터 18억 9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상품의 태생적인 단점들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리비 면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도 있고요. 특히나 르웨스트의 경우에는 면적이 큰 편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접한 엠벨리 7단지와의 대지 면적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이고 결국은 아파트랑 비교를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동간 거리라든지 향 문제, 결과적으로 일조권이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죠.
배치도를 보시면 북서양, 북향의 호실들은 공원뷰가 시원하게 나오고 맞은편 건물들과의 거리가 넓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지 내부를 향하고 있는 호실들 그리고 남쪽을 보고 있는 호실들의 경우에는 인근 오피스 빌딩과의 동근거리가 매우 가깝고 단지 내 타 호실들과의 거리도 가까운 편이라서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단점들을 제외하면 사실 단점은 하나밖에 없죠. 분양가가 높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땅 자체가 비쌌다거나 시행사가 욕심을 많이 냈다거나 혹은 생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타이밍이 안 좋았다. 혹은 부동산 경기 하강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평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입지 탁월하고요. 신축이고 대단지이고 1군 건설사 시공 오피스텔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거주 만족도는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임대사업이라든지 매매 차익을 노린 투자로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보통 월세를 놓기 위해서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 가격 대비,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죠. 분양 가격 대비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또 매매 차익을 기대하시는 경우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 대비 분양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정말 긍정적으로 보아도 단기적으로는 인근의 경쟁단지와 비교 우위에 있는 장점, 신축이라든지 생활 편의가 뛰어나다든지 하는 것에 힘입어서 단기적으로는 비슷한 시세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 두 단지가 구축으로 함께 분리되는 시점이 되면 결국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곡지구내 분양 중인 롯데캐슬 웨스트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곡지구 전반에 관한 간단한 번외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